오늘 좋은 글 먼저 읽어드리고 홍삼라디오 오프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간을 사는 일, 안만식. 순간을 사는 일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를 사는 일이 한 생을 이룹니다. 하루를 사는 일을 마지막처럼 정성을 다하고 하루를 사는 일을 평생을 사는 일처럼 길게 멀리 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의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고는 뒤늦게 지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한번 살아볼 텐데 하며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누구는 공동묘지의 수많은 비석들도 부끄러운 삶에 대한 변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살아볼 수 없는 시간, 순간의 시간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사랑으로 사는 일이란 너그러워지고 칭찬하고 겸손하고 진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사랑으로 끝내는 일은 반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안만식님의 기다림이 있어 삶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책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요즘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마음은 또 마음대로 복잡해서 사실 기분이 매우 다운된 채로 며칠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매일 아침 좋은 글귀를 보내주시는 분 덕분에 이 글을 읽고 마음을 좀 다잡았죠. 맞아요. 오늘 순간을 사는 것이 바로 평생을 사는 일이 될 것이기에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무의미한 하루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홍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힘을 빠지게 하는 어떤 일 때문에 무기력해져 계신다면 저랑 같이 힘내기로 해요.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빅나티의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추억일 뿐, 추억이라 믿었던 것들은 오래 썩는 기억일 뿐, 기억이라 믿었던 것들은 지금 너와 나의 기쁨, 깊은 곳에서 숨쉬는 불행들의 연료일 뿐, 불행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상처일 뿐, 상처라 믿었던 것들은 새로운 살의 양분일 뿐, 살이라 믿었던 것들은 의미 없는 가족일 뿐, 그 살 가죽을 뚫고 너를 사랑이라 믿었을 뿐. 길 잃었다, 싫었다, 잃었다, 사랑해. 길 잃었다, 웃었다, 누군가 웃는 바람에. 길었다, 싫었다, 굶주렸다, 사랑 따위에.
미룰 때쯤에 넌 왜 불행에 불을 지피는데 상처라고 믿었었는데 세상에 날 용기를 주는데 미련이라 미룰 때쯤에 너 왜 나타나 날 부추기는데 어제 시작이라 믿었었는데 너 왜 오늘의 끝은 나를 밀어내는데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 6월 6일이잖아요. 네. 네, 현충일에 보통 10시에 사이렌 1분 동안 울리는데 네. 다들 묵념하셨나요? 묵념 안 했네요. 하셔야죠. 네네. 옥경 선생님 묵념하셨나요? 저도 잊었네요. 아, 꼭 하세요. 오전 10시에 1분 동안 이제 우리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며 네. 우리 내년엔 잊지 말고 1분간 경건히 묵념합시다. 네. 네. 우리 네. 그 시 할아버지도 지금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오, 그러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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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는 약간 좀 그냥 약간 좀 남 얘기일까 약간 조금 그렇게 느꼈을 네, 맞아요. 제가 사실 그렇게 느끼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멀게 느껴졌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되게 좀 가깝게 느껴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네네. 특별히 어떤 역사 의식이 사실 없으면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맞아요, 없었을 맞아요. 때 뭔가 이런 날들 뭐 제헌절 뭐 현충일 뭐 이런 뭐 개천절 이런 날들이 점점 이렇게 좀 의미가 퇴색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휴일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은 그쵸, 여행을 그거야, 가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우리가 언급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잊지 네. 않도록 네네. 그럽시다. 네. 서대문구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요. 네. 그 서대문구에서 네.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를 하네요. 아, 네. 네. 아, 요새 소상공인 진짜 너무 힘들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 창업 아카데미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아, 서대문구 사업자나 구민을 좀 우선으로 접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6월 13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교육 기간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지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하실 분들, 네. 또 소상공인 분들 또는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해 주시는데요. 네. 서울 신용보증재단으로 일단 문의하셔도 되고 네.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은 네. 1일차에는 창업자금 보증지원제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네. 그리고 또 상권 입지 분석 및 활용, 또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실습에 대해서 1일차에 배우고요. 네. 그리고 2일차에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것, 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창업 세무, 또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 및 직원 관리, 마지막에 이제 또 교육 수료증까지 수여를 해주시네요. 네.
교육 장소는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하고요. 네. 강사분들 보니까 무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오시는 뭐 경영지도사님, 또 오애니 컨설팅 뭐 대표님, 또 뭐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님, 네. 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교육을 해주시네요. 네. 이 소상공인 사실 이렇게 그 골목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집이고 요새 맞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피자 치킨집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더니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네. 종목이 이 커피숍이나 치킨 피자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건데,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이 또 오래 못 버티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진짜. 그래서 그래서, 이런 네.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네. 지금 이노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시는데, 네. 저는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네. 새로 뭔가를 이렇게 창업한다는 것만 생각을 했다가 거기에 업종 전환 변경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다. 업종을 전환하시려는 분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그런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많이 홍보를 좀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여기에서 저희 마을기업 솜씨도 네네.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작년에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도 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거 말고도 무슨 그 왜 봉투 같은 거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정보가 네. 부족해가지고 네네네. 그런 지원들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 특히 그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정보에 더 취약하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져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돈은 다 받아야 된다. 맞아요. 아니, 네. 요새 젊은 친구들, 대학생분들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취업보다는 그 창업을 많이 하죠. 이렇게 네. 격려하고 막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세대가 저는 이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그 지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평생 직장이라는 게 지금의 세대에게는, 젊은 세대에게는 그 개념이 없어지고 있죠. 네네. 네, 왜냐면 예전에는 한번 취업을 하면 은퇴할 때까지 거의 그렇죠. 한 직장을 다녔지만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경우도 너무 드물고, 그리고 또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소자본으로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 이렇게 창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그 왜 9급 공무원들 그 붙으려면 얼마나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몇 그 년을 하죠. 치열한 네. 경쟁력을 뚫고 네, 합격을 맞아요. 해요. 네. 그런데도 배정을 받고 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정말 네,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뉴스 기사를 봤을 때, 네. 이제 공무원, 예전에 진짜 공무원, 무조건 공무원 이랬는데, 맞아요. 공무원도 더 이상 이제 선망의 맞아요. 직종이 아니더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로 사실은 저는 또 어떤 거를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하냐면 네.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자기 고향 또는 자기 동네에서 자기만의 이런 작은 점포를 열어서 이제 동네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네, 맞아요. 뭔가를 하는 것? 그게 저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네, 어떤 부분인데, 네. 크게 보면은 그 지역 안에서만 수요와 공급이 해결이 돼도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무슨, 요즘은 인터넷도 굉장히 잘 되고 하니까 네. 뭔가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역 경제가 먼저 살아나야 네. 예, 그게 우리나라 아니면 그 세계로 그 좀 더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예전에는 그 저희 나라의 경제가 대부분은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체계였었는데 네.
그런 지점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휘리릭 일어나기는 쉬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들이 많다 보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소자본으로 자기만의 독특함을 유지하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네. 실제로 이게 양립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세계 안에서도 그만의 독특함 같은 것을 찾아내서 결국은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근데 올해에도 폐업하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네, 제가 어마어마하다고 네. 저도 뉴스를 봤고요. 네네. 또 그러면서 그 와중에 업종을 전환하시거나 네.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조금 우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 마을 기업이 어쨌든 올해 10년 차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힘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요새 진짜 막 무기력한 그런 느낌인데.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IMF를 겪었던 세대잖아요. 네. 그때보다 더 힘들지 않나? 그리고 이게 경제 지표 같은 것들 관심 있어서 좀 보면 지금 진짜로 상황이 IMF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 어쨌든 다 같이 좀 힘을 좀 내봅시다. 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버티고 좀 살아남아야죠. 이겨내서 살아남아 봅시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아유. 아니 우리 소상공인 지원 소식 이 좋은 소식인데 괜히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인데 우물 모드로 가버렸네요. 지금 상황 때문에 네. 저희가 그렇게 소식을 아이고. 전해드리게 됐지만 무척 죄송하지만 네. 이제 또 두 번째 소식은 더 재미있는 소식. 네네. 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올해 과학도서 저자 강연과 함께하세요라는 걸 하네요. 네네. 자연사 박물관은 제가 진짜 너무 진짜, 좋아하는 공간이죠. 네. 일단 접수는 6월 4일 화요일 10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책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6월 20일 목요일, 6월 27일 목요일, 7월 4일 목요일, 7월 11일 목요일, 7월 18일 목요일 이렇게 5강으로 6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는 강연인데요. 저녁 때 하네요. 네네. 너무 좋죠. 네. 이거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 강연 1강 나노화학입니다. 진짜 생소합니다. 네, 그래서 10억 분의 1m에서 찾은 현대 과학의 신세계 한 네. 권으로 읽는 가장 쉽고 친절한 나노 안내서라고 네. 해서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님이 이 나노화학이란 책을 쓰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강의를 거예요. 같이 하시는 네, 거죠. 네. 나 저 정말 이 저자와 함께하는 저자 강연 이거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네. 일단은 어쨌든 성인 및 청소년 60명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장소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하고요. 네. 네, 두 번째 강은 뭐냐면 요새 AI 다들 맞아요. 난리들이잖아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어떻게 좀 활용을 한번 해볼까 하고 챗GPT 돈 주고 샀습니다. 오. 네, 돈 네. 주고 챗GPT 지금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글도 좀 올릴 때 좀 도움도 좀 받아보고. 네. 걔가 요새 그림도 그린다면서요. 아니 진짜로 지금 네.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은 네네. 거의 다 이걸 이용하신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음악도 그래요. 네, 음악도. 초안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무료로 되어 있는 그 구글에 있는 AI 그거를 네네.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네. 뭐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네. 그랬더니 제가 뭐 이렇게 명령어나 이렇게 문장을 하나 딱 넣으면 쫙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 초안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무료 버전에 있는 거를 네네. 그 홈페이지에 글 같은 거 올릴 때 한번 좀 써보려고 네네. 좀 해봤는데 너무 AI 문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몇 번 써봤더니 네네.
이렇게 언뜻 잘못 생각하면 네. AI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거 해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쫙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질문하느냐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뭔가 좀 더 그 자기만의 어떤 게 들어갈수록 네. 그 답변이 더 명확하게 네, 나오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 AI도 사람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질문할 수 있는 어떤 역량에 네네네. 따라서 그 답변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뭐라고 돼 있냐면요. 책에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재편하는 인공지능의 실체. 네.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네. 인공지능을 앞세운 기술적 성취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유용할까라는 주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네네. 우리가 부라든지 그다음에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정보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죠, 그렇죠. 문제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아까 제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서 질문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까 AI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네. 굉장히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기 생각이 또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 강연을 들어보시면 또 재미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다음 강연 또 뭐죠? 이 어쨌든 AI 지도책은 그 벤처기업 대표님 이정원님께서 이제 또 책을 쓰시고 이거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자연과학 쪽. 네. 경이로운 동물의 감각, 우리 주위에 숨겨진 세계를 드러내다. 그래서 이토록 굉장한 세계. 이래서 동물의 감각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실 모양이에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네, 충남대학교 생명정보융합학과 김준 교수님께서 와셔서 또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4강은 온라인 줌으로 합니다. 네. 우주 탐사의 물리학. 이래서 물리도 또 요새 그렇죠. 그렇죠.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이 되는 물리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원리죠, 원리. 그러니까요. 네. 이 물리를 하시는 이 박사님들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조지아 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시래요. 네. 그래서 줌으로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과 SF를 넘나드는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한 모든 것. 흥미롭네요. 우주 탐사의 물리학. 네. 재밌겠죠. 네, 너무 흥미롭네요. 네, 마지막 5강은요. 7가지 과학기술이 도발하는 문제들에 대해 논쟁하다. 기술에게 정의를 묻다. 이거 진짜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과학 세계에서 우리들이 거대 담론이네. 그렇죠. 네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양과정부 창의융합교육원의 이채리 교수님께서 또 강연해 주시고 자기 책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실 모양이에요. 이게 저녁 시간대에 하는 이유가 네. 모집 그 대상이 성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책이 조금 아이들이 어려울 읽기에는 수도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어른들도 같이 읽어보시고 청소년들 관심 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읽어보고 수업을 같이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강료는 당연히 무료이고요. 문의하실 분 있으신 분들은 02330-887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B2B의 기도 노래 듣고 우리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Girl, I don't know where you are, but if you can hear my prayer, give me one last shot. 늘 속으로만 했던 맘으로 말했던 나의 간절했던 기도를 저 깜깜한 하늘에
실로 날 만난다면 불길도 기꺼이 걸어 들어가니까 써있는 곳 My hello 하루 위에 눈을 대니까 내 기분 끝은 매직한 사람이 들리다면 바로 와줘 내 꿈에서 I'll be your man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수만 다시 널 그렇게 둘 순 없어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너 없이 살 수 없는 걸 다시 내 품에 안겨줘 너는 널 혼자 둘 순 없어 Baby I just pray Always on my mind, always on my mind. That girl is on my mind 24/7, 365. Dear God, do you hear my cry? Pray for her back every night. Promise you that I'm a better man. Won't never let her go. No, not again.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Please don't leave me alone and I can't 제발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Heading to the sky 네 기분을 들어줘. 나의 그녀를 내게 되돌려줘. 나 향기 빠진 눈 향해 한심한 말까지 들어준다면서 지금 제발 당신이 좋지 않다면 전부 거짓과 죽을 주나 봐요. 그냥 정했던 모습도 이럴 때만 신을 찾네. Be your man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두 번 다시 날 그렇게 둘 순 없어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너 없이 살 수 없는 걸 다시 내 품에 안겨줘 너는 날 혼자 둘 순 없어 Baby I just pray 속으로만 했던 마음으로 말했던 나의 간절했던 기도를 저 깜깜한 하늘에 난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너를 기도했어 Baby I can't 돌아올 거라 하지 말자니 멀지 못해 뻔뻔 이런 내게 남은 하나의 본능이야 눈이 먼저 너를 그렇지 않은 거야 바람에 와서 너만의 힘을 갖고 빠져 바라보고 슬퍼 돌파와 내 하나의 대원을 타니 그거야 보여줘 너 없이 살 수 없는 걸 다시 내 품에 안겨줘 너는 날 혼자 둘 순 없어 Baby I just pray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소식은요. 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네요. 아니요, 소개한 적 있죠, 저희가. 네네. 네. 그래서 서대문구 기대공간이라는 곳 저희가 조금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요. 네네.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 2길 15 북가자동에 있는 거고요. 네. 지하철 6호선 증산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공간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서대문구의 각 지역에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있는 활동하셨던 그 분들이. 마을 주민분들이 네. 모이셔서 만든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대문구 기대 공간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6월 달에 그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오픈하우스 이래서 이미 6월 3일 월요일에 한번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내일 6월 7일 금요일에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오셔서 자투리 가죽 소품 만들기, 또 양말목 재활용 생활 소품 만들기,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이런 것을 좀 자유롭게 체험을 한 종류를 선택하셔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오픈하우스 행사를 좀 한다고 해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또 6월 달에도 하는 그런 행사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있죠. 네. 네, 그래서 6월 7일 금요일에는 뭐 멸종위기 동물과 만나요 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 아이들이 보드게임으로 멸종위기 동물과 커피박, 탈취제, 키링 만들기 그리고 또 6월 14일 금요일에는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기후정의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하고요. 네. 보드게임으로 기후정의를 알아보고 잣두리 가죽으로 키링 만들기 이런 수업을 또 한다고 하네요. 네. 이
여기서 이런 수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탄소 환경 관련된 그렇죠. 여러 수업을 진행을 하죠. 맞아요. 탄소 제로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분리 배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1층하고 지하 1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1층에서는 여러 가지 소규모 만들기 체험 활동, 뭐 친환경 에너지 AR, 뭐 VR 체험하기 네. 뭐 이런 걸 하실 수가 있고 네. 지하층 공간은 자원수나 AR 게임 존, 또 시청각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기대 음. 공간이 운영은 네네. 그 활동가분들이 모여서 하시지만 네네. 이 지원은 서대문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간이죠.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여기서 운영하시는 이제 공간지기 분은 서대문구에서 이제 한 분을 이렇게 파견을 해주시고 네. 거의 운영 자체는 그 여기 활동가 분들이 하시고 지원 받아서 서대문구청 구비 지원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6월에는 6월 4일 화요일 이미 지났네요. 지구를 생각하는 채식 요리. 그리고 또 6월 5일 수요일에는 화학물질과 친환경 주방세제에 대해서 일단 프로그램이 2개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6월 11일, 13일에는 쓰레기 자원화학 커피박 재활용. 그리고 6월 12일 수요일, 21일 금요일에는 제로웨이스트와 양말목 재활용. 또 6월 18일에는 환경오염과 자투리 가죽 재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또 하네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운영하는 여러 네. 가지 프로그램들은 다 무료인가요? 네, 다 무료예요. 네, 그렇죠. 구청에서 네. 아무래도 지원을 하니까. 네, 다 무료이고 네. 네이버에서 네. 서대문구 기대공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예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이버 네네. 예약. 네. 네이버 예약을 활용하셔서 매월 26일 오전 10시에 예약이 시작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사실 그렇죠. 제가 지금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예약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약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재료비가 무료이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에 관한 것들, 또 탄소 중립에 관한 것들, 뭐 쓰레기에 관한 것들 이런 네. 것들 다양한 환경 관련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체험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네, 좀 그 지역에 여러 곳에 있어서 네네네. 어떤 거점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랑도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거기에 한번- 더해서 네네. 그 서대문구에 최근에 서대문구 리앤 업사이클 프라자라는 게 생겼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궁금해서 한번 가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곳에는 그 휴식 공간으로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주민 모임이 누구나 가능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는 아르민 도서관이 4층에 있는데 네네. 그 도서관 공간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 논의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자연에 관해서 기후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런 장으로서도 활용해도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거점 공간으로 이런 공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식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면 네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미래가 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분리배출을 잘하고 이 자원순환을 열심히 생각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나라들이 네, 많다고 맞아요. 저는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사실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큰 나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거의 분리배출하지도 않고 재활용 잘 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 우리가 그 선망하는 네. 유럽 있잖아요. 네네. 유럽도 정말 재활용 그 분리배출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리 배출을 잘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사실은 그 우유팩이라든지 아니면 두유팩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멸균팩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에 너무 훌륭한 재료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고급 펄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네. 그 리엔 업사이클 네. 그 프라자 앞에 가면은 그 종이팩 네. 그 배출함을 설치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할 수 있고 거기에 그거 생수병 네네. 그것도 있더라고요. 재활용이 어렵지만 재활용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당연히 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무조건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맞아요. 이런 거점 공간이 사실은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런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관심을 갖고 네. 프로그램들도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더 비치보이즈의 Wouldn't It Be Nice 노래 듣고 우리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Wouldn't it be nice if we were older? Then we wouldn't have to wait so long. And wouldn't it be nice to live together in the kind of world where we belong? No one's gonna make it that much better when we can say goodnight and stay together. Wouldn't it be nice if we could wake up in the morning when the day is new? Have you ever spent the day together, hold each other close the whole night through? Happy times together we keep spending. I wish that every kiss was never ending. But wouldn't it be nice? Maybe if we think and wish and hope and pray it might come true. Run, run, wait. Maybe then there wouldn't be a single thing we couldn't do. Or we could be married, or we could be married, and then we'd be happy. Wouldn't it be nice? You know, it seems the more we talk about it, it only makes it worse to live without it. But let's talk about it. But wouldn't it be nice? Run, run,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또 아주 제가 읽어봤을 때 재밌더라고요. 네. 네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네. 제목이 행복을 위한 메르헨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에리 캐스트너의 단편 소설을 그림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한 거고 제가 이 책을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서대문고 이게 신간이어가지고 네. 아무 데도 없어서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받아서 이제 빌려왔는데 에리 캐스트너는 제가 진짜 중학교 때 너무 좋아하던 작가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이분의 쓴 소설 그 에밀과 소년 탐정들하고 하늘을 나는 교실은 네. 저의 그 중학교 때 어떤 한 부분을 아예 정말. 네, 한 세 개를 장식했던 그랬군요. 네, 그런 소설이고 아직도 그 표지가 기억이 나고 그 문고판의 그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제 기억을 다 소환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다리다 받은 책이고 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소개를 드리면 네. 이 에리 캐스트너라는 작가분은 1899년생이세요. 네. 네, 그래서 1974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40대쯤에 쓰신 책이고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 없죠. 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탄생한 지 올해가 125주년이에요. 그렇군요. 2024년이. 그래서 스위스의 출판사에서 이분의 책을 그림책으로 한 권씩 발간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권이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빨리 돼서 나와서 제가 너무 반가웠던 책이고, 네. 이분은 독일 분이시죠. 네네. 예, 독일 분이시고, 허리 위에 심장이라는 시집을 내셨고, 어떤 이 어린이 소설, 네. 에밀과 탐정들이나 핑크트렌과 안톤, 파비안, 하늘을 나는 교실 이런 책을 내셔서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셨어요. 저희 집에 있는데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특히 또 이분의 글이 좋은 이유가 이제 이분의 삶의 태도, 가치가 이분은 반전 평화주의자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반나치 운동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세계대전을 다 겪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나치 집권하고 나서 이분이 아예 집필이 금지가 되는 바람에 책이 다 불태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자국에서는 책을 더 이상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스위스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탄생 125주년을 맞아서도 그 스위스 출판사 네. 이분의 책을 계속 꾸준히 냈던 그 출판사에서 이 그림책 기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사셨던 분이시지만 네네. 그림책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네. 21세기에 독일 울리케 밀트겐이라는 독일 작가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 그림책이 원래는 어쨌든 내용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나중에 단편 이제 소설이 있었던 그림책으로 나온 책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우리 제이 선생님처럼 그 그림 그리신 분도 네. 이 책을 이 작가를 너무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리셨겠죠. 네네네.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림 네. 그릴 때. 근데 이제 이 작가분이 네. 원래 이제 여러 개인 작업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네네. 본인의 어떤 작업 스타일이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스타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림책도 그런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리 캐스트너의 단편 소설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네. 좀 글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금방 읽어지던데요. 네, 그렇죠. 네. 좀 금방 읽어지는데 아예 영유아를 위한 책이라고는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에 오히려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그러게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뭐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글로도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읽어야 되는 그림이에요. 네.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이고 네. 은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해석 많이 해야 네, 되고. 해석이 필요한 그림들이고 네. 그러나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꼭 굳이 막 이렇게 공부하듯이 해석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네. 굉장히 이렇게 알쏭달쏭한 그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목이 행복을 위한 메르헨이잖아요. 네. 메르헨이라는 거는 그 독어 원어 자체를 그냥 가져와서 외래어를 그냥 쓰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작은 이야기라는
있더라고요. 메르헨이. 네.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네. 뭐 이야기, 뭐 우리 옛날 이야기, 민담, 뭐 이런 전래동화, 이야기가 있죠.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약간 결이 달라서 그냥 메르헨은 메르헨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네네. 다른 문화권에서 대체되지 않는 용어라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번역자 분께서 네. 이거를 그냥 외래어로 갖고 오셨나 봐요. 네네. 여기 나오는 배경이 이미 선술집이죠. 그렇죠. 네. 그 선술집에서 앉아있던 어떤 노신사가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어떤 이야기를 이 화자인 젊은 청년한테 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 이야기의 내용이 그럼 무엇이냐. 네. 그 노신사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상한 알 수 없는 정체의 인물을 만나서 소원 3가지를 네. 들어주겠다. 우리가 뭐 알라딘의 지니처럼. 약간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수염이 여기는. 이렇게 많이 있고 네네네. 뚱뚱한 할아버지, 빨간 바지를 입은. 네. 당신에게 소원 3가지가 이루어진다면 네. 어떤 소원을 빌겠냐라고 묻죠. 이 벤치에 앉아있던 그 신사가 고민을 하다가 정말 2개의 소원을 어처구니 없이 날려버리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여기 40년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 선술집에서 다른 젊은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젊은 청년이 그러면 소원은 3가지인데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은 어떻게 됐냐라고 묻죠. 그랬을 때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마지막 소원에 손도 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내용은 짧게 요약하면 그렇지만 네. 이것이 왜 제목에 보면 행복을 위한 메르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 서사와 연결이 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3번째 소원은 난 손도 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왜 우리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은 네. 가운데 보석 같은 거 놔져 있고 막 이렇게 레이저 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접근하기 것처럼. 힘들도록. 그런 것처럼 네네, 여기도 맞아요. 3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 약간 무슨 달걀 같은 게 이렇게 방석 위에 놓여져 있고 뭔가 이렇게 밀봉되어 있는 그렇죠. 듯한. 그게 이렇게 막 레이저로 이렇게 다가가기 네. 어렵게 이렇게 막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쓰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어쨌든 이 3번째 소원이라는 게 있어라는 네. 그 마음으로 살면서 그쵸.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네네. 그 소원이라는 거는 간직하고 있을 때, 뭔가 기대하고 있을 때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소원에 대한 대화를 읽어 봐드릴게요. 네, 좋아요. 여기 보면, 네. 자, 이제 당신에겐 딱 1개의 소원만 남아있군요. 그가 말했네. 3번째 소원 말이오. 그 소원은 제발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주길 바라오. 약속할 수 있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침을 꿀꺽 삼킨 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덧붙였다. 하지만 먼저 저를 다시금 자네라고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그가 웃음을 터뜨리고는 말했어. 좋아 젊은이. 그러면서 내게 손을 내밀었지. 잘 살게나. 너무 불행해하진 말고. 자네의 하나 남은 소원은 조심해서 써야 하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나는 엄숙하게 대답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지. 바람에 휙 날아간 것처럼. 그래서요? 그래서요라니. 그 뒤로 어르신은 행복하신가요? 아, 그거? 행복하냐고? 나의 이웃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모자와 외투를 꺼내오더니 반짝이는 두 눈으로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40년 동안 마지막 3번째 소원에 손을 대지 않았네. 종종 그럴 뻔도 했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네. 소원이란 아직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까지만 좋은 것이라네. 잘 살게나. 나는 그 노인이 길을 건너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눈송이들이 그의 둘레를 춤추듯 휘감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걸 완전히 잊고 가버렸다. 자신이 적어도 행복한지 어떤지 말이다. 아니면 일부러 대답해주지 않은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 한 가지 있다는 거는 네. 아니 그거는 너무 저는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소원이라는 게 매번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어. 그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네네. 평생 입안에서 굴려 먹을 수 있는 사탕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 굴리면서 이번에는 어떤 소원? 저번에는 이 변하는 거를 계속 그 자기가 살아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단물이 계속 나오는 사탕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거든요. 저는 왜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비빌 언덕. 비빌 언덕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느냐고. 정말 적합한 표현입니다. 네, 저는 비빌 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3번째 소원. 사실은 왜 예전에 저희가 네. 방송 한번 녹음할 때 그 이녹 선생님께서 네, 맞아요. 천년의 기다림이라는 영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 물어봤었죠. 3가지 소원이 있으면 뭘 빌겠냐고. 네네. 그때 이제 우리가 각자 대답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물론 바라는 걸 대답을 했죠. 네. 뭐 이게 굉장히 진부한 어떤 답변일 수 있지만 어떤 모두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세계가 전쟁 없는 세상.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는 어떤 거대한 어떤 소원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한편 그런 것과 달리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타나서 나한테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다. 네.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음. 진짜 좀 더 진짜 개인적인 소원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제가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없어진 건 아닌데 물론이죠. 근데 이제 좀 더 이 책이 왠지 그런 어떤 공기를 갖고 있는 게 나의 삶에 개인이라는 나라는 삶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어떤 개인적인 바람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네. 우리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구절구절 필사하기 좋은 어떤 책인 네네. 것 같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으로서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주는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아까 제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소원 뭐 이런 건 또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어떤 계기 네. 그런 걸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왜 네잎클로바라고 하는 것이 행운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행운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행복하고 달리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행운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 방황하는 어떤 네네네.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잠깐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교차하는 네. 잠깐의 그 경험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 책이 빌려보시거나 구매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이 메르헨이 작은 이야기 뭐 이런 뜻인데 네. 정말 책 자체 판본이 굉장히 작게 나왔고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이 판본 자체도 너무나 이 내용과 어울리게 잘 구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소원이 필요할까? 요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우리가 한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네. 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시고요. 마지막 노래로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노래 듣고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안녕. 빠빠. 또 봐요. I fall in love too easily. I fall in love too fast. I fall in love too terribly hard. For love to ever last. My heart should be well schooled, 'cause I've been fooled in the past. But still I fall in love so easily. I fall in love too fast.